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GNC 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주제는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창구에서 도대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메리츠 창구에 대해서도 매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메리츠 창구가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위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GNC 에너지가 상당한 하락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GNC 에너지의 모멘텀 좀 복귀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NC 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디젤 엔진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가 84.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발전기가 3%, 기계 설비가 지금 12.8%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GNC 에너지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 품목에 대해서 비상 발전기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리고 이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해서 연료 전지가 있거든요. 이 연료 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비상용 발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이 비상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을까라고 해본다면,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AI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산업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GNC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 각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상당히 화랑을 띠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고 한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8천여 개 데이터 센터 중에서 3분의 1 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서마저 전력 고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목적이죠. 이 AI 서비스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야 AI 서비스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용을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인데요. 근데 사실상 비상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해본다면,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이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서비스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여기 글을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할 때는 비상 발전기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료 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GNC 에너지의 자회사, 이 성문 그린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이 SOFC가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연료 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장치인데요. SOFC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원리 같은 경우 먼저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음극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 전해질을 통과를 하는데요. 이 전해질에서 이 수소가 산화가 되면서 이온하고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 이온 같은 경우 따로 빠져가지고 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전기선을 따라서 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기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SOFC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 모건스탠리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이 스티븐 버드 씨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이 블룸 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어떤 잠재력이 있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좀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OFC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블룸 에너지에서도 이 SOFC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연료전지 거의 일맥상통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비상발전, 그러니까 비상전원으로 채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GNC 에너지가 지금 급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도 뭐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흐름은 한 마이너스 3%까지 정도 빠졌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5월 16일자, 그러니까 신고가 이후로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32% 정도, 35% 정도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에 1차적으로는 여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적으로는 여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어제 이후로 이 2차적인 라인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지지라인은 어디로 봐야 될까? 그 부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60일 이평선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부근에서 이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격 레인지가 지금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지라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급적인 측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3월 26일자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3월 26일자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월 26일자로 이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인 같은 경우 48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죠. 외국인 같은 경우 28만 주 매수를 진행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 20만 주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흐름 2만 6천 주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창구에서 지금 매수 중에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미니 거래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JP모건 서울에서 한 약 2만 3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이 창구적인 부분에서 좀 본다면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 51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20만 주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19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메리츠가 사실상 50만 주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리츠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GNC 에너지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메리츠 이 창구의 수급적인 측면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토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토스 증권은 이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 연체 내역이 있는 계좌는 이 주식 증권을, 그러니까 토스 증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스 증권은 외국인보다는 이 개인의 물량이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메리츠 증권의 수급적인 측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